온 세상이다 온 마음이다 행복하고 소박하게 살 수 있는 길 꿈같은 나날들 한가득 설레임 함께 웃고 함께 기쁜 녹색의 가치 녹색 땅이야 행복은 모두의 길을 구비구비 치는 생명의 숨결 희망의 길 행복의 길 함께 사는 길 환하게 기쁘게 풍요롭게 농부가 되자 나무가 되자 새가 되고 벌이 되고 바람이 되자 새싹이 돋는다 새로운 싹이 시작이다 진정한 새 출발점이다 녹색 땅이야 행복은 모두의 길을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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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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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생명의 숨결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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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길 행복의 길 함께 사는 길 환하게 기쁘게 풍요롭게 아마 그 주최 측에서 이름 붙이기를 또 달인이라고 돼 있더라고. 달인, 그죠? 달인. 이 달인 이름이 되게 부담스러운 이름인데도 한 분도 이걸 바꿔달라든지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달인이라고 해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달인이라는 게 뭐 이렇게 달인다. 그러니까 뭐 단수를 달인 열시대의 거죠. 역 같은 사람은 알 거고. 지금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그 농사를 지을 것인지, 어떻게 그것을 팔아서 우리가 살 것인지, 살아남을 것인지. 첫해 제 농사를 지어서 농사 수입이 300만 원. 그러니까 친구들이 월에 300 벌은 줄 알아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하고 결부를 하니까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는 생활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아무리 못 빠지게 밤새도록 새벽부터 지어도 농사에 투여하는 시간이 많아도 지값을 못 받고 생활이 안 된다는 걸 놀랐거든요. 일반 소비자들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이 있을 때 무농약 농산물이 더 좋은 거다, 더 수준 높은 거다라고 오해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실제 무농약, 화학비료는 조금 사용하고 농약은 사용하지 않는 무농약보다 그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이 훨씬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제 자연 재배 또 자연농 두 가지 단어가 혼재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유기 재배와 같이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밭을 갈지 않고, 그다음에 퇴비를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풀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보통들 얘기합니다. 자연으로부터 느끼는 행복의 그 크기를 더 늘려가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에서 자연재배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돈 생각 안 하고 농사 져요. 농사를 좀 해보시지 않겠어요? 라는 취지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관점으로도 농사를 바라볼 수 있으니 이런 요소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퇴비도 적게 하고 또 그런 인위적인 좀 장치를 좀 최대한 덜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르면 우리는 또 입맛에 맛있다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그걸 갖고 와야 되는데요. 내년 가져오셨는데. 네, 내년 갖고 왔는데 오늘은 서울에서 바로 오느라고 고구마 말랭이를 여기 갖고 오는 이제 가방 맨 밑에다 딱 놨어요.
근데 술 먹다가 안주가 떨어져가지고 먹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름답다 그랬는데 저는 돈이 좀 돼야 아름답다. 식구도 많고 그런데 애들도 이제 많이 커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원하는 농사를 지면서도 경제적인 걸 조금 담보해내느냐 그게 큰 화두 중에 하나인데 따순물 안 써야지. 그래서 따순물 나오는 시설 만들어 놓으면 따순물 쓰게 되면 그만큼 또 연료비 나갈 수 있고 뭐 전기 온수기든 뭐 이런 것들 하니까. 그래갖고 안 써야 돼서 아예 설치를 안 하니까 따순물 없이 살 수 있고 뭐 저는 이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잠깐 껴들면 남의 집 가스 있는 집 가면 꼭 목욕합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사가 이쪽에 몰려있는 자원을 서로 분배하는 박살림을 만드는 과정에 유기농업 해도 저는 그것을 되게 별로 재미없게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전에 지금 60년대, 70년대 우리 부모들이 다 우리 하고 있는 것은 굳이 왜 유기농업에 말을 붙이는지 그래서 저는 불만이 많아서 저는 미안하고요. 뭔가 구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서 자꾸 그래 농업에 그래서 이름이 지어지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정도고요. 씨앗은 어떤 옛날에 농부들이 대물림에서 3,000년, 4,000년, 5,000년 이렇게 농사를 씨앗을 물려줬잖아요. 옛날에는 사고 팔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옆집이 없으면 나눠주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게 공유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이나 공기나 햇빛처럼 씨앗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공유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을 분들하고 같이 의견이 모아져서 작년에 2월에 씨앗 도서관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거는 우리가 씨앗을 받을 줄을 알고 그거를 남한테 나눠줄 줄 알고 그래서 그게 다음 세대에 물려줄 줄 알고 그 방법이 뭘까 하다가 이제 씨앗 도서관을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농민 문제, 또 농업, 농사 이런 것이 정치 영역에서 특히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통해서 어떻게 제기하고 해결하고 실마리를 찾아갈 것이냐. 두 번째는 녹색당입니다. 녹색당이라는 우리가 소속된 정당에서는 농민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는가.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자리에 모이신 녹색당 농민당원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녹색당 농민당원이 여기 응답하라 농민당원 320. 320이 비밀 숫자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네, 몰라야 돼요. 몰라야 제가 할 얘기가 생기죠. 녹색당 농민당원이 현재 8,000여 당원 중에 농민당원이 320명입니다. 항상 화가 난 상태로 정말 아주 우리 그렇게 회원들 보석서 만나서 술 먹으면 아주 재밌는데 집에 와서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 뉴스를 보면은 너무 화만 나고 저도 화가 많이 나요. 여기 다 화 많이 나 계시죠? 화내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 좀 내가 왜 화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요즘 화 안 낼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농업고등학교가 이름 자체가 농업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저는 그 보성에서 살면서 보성 농업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 후로 이름이 실업고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그 후로 다시 다향고등학교로 바꿨어요. 그래서 나는 그 농업이라는 말을 뺀 이유가 정부에서는 물론 뺐겠죠. 뭐 그렇지 않으면은 뭐 다른 이유로 농업이 점점 그러니까 농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뇌리 속에서 점점 지워가고 있지 않은가. 이제 저는 이게 농업 문제를 자꾸 외부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라. 그죠? 뭐 정치가 해결해라, 뭐 정당이 해결해라. 뭐 그렇게 해서 해결이 잘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유형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기본 남한테 이게 해결하라고 해서는 잘 안 되는 문제다. 이건 기본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 거냐 라는 문제를 이제 접근했던 게 이제
결국에는 이게 흩어지면 모두가 죽는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뭉쳐내기를 다들 소망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결국에는 총선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치의 핵이라는 건 결국 현 단계에서는 의회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내야지만 청문회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이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녹색당에서도 그동안 오래된 소망이지만 비례대표 한 명을 보내면 그게 100명의 역할, 1000명의 역할을 해서 이 의회의 이런 기득권 세력들도 바꿔내고, 한국에서는 사실은 세계 무역 시대에 잘 들어갔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한 거죠. 자동차 팔고 핸드폰 팔고 뭐 팔았던 건데, 그 뒷면에는 사실은 농업을 희생양을 삼았던 거고, 그 잘 생각해 보시면 소위 진보 정당이라고 한 정당들도 농업은 피해받는 산업이고 그 소외된 계층이니까 보호하자는 차원이지, 농업 자체가 우리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로 와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개인의 각성과 결단밖에 없다. 아까 철학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이 철학으로 무조건 나아간다라는 게 저는 녹색당 농민당원들이 좀 공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농민당원들이 더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농업 농민 문제는 농민들 문제만 아닙니다. 이것은 식량 문제뿐만 아니고 농업 문제가 바로 노동자 문제입니다. 결국은 노동자들이 천대받는 것도 농촌에다 떠나서 우리가 그동안 쭉 보면 농민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나중에 노동자 문제가 발생되고, 이번 제가 백남기 이 물대포 사건으로 노동자들하고 같이 접촉하다 보니까 이거구나. 도시 빈민들이 와서 농성자 맛을 지킵니다. 와서 격려를 해주고 고생한다. 이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대학생들이 와서 흡수적 이야기하면서 대학생들이 와서 농성자가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 사회적 문제다. 이번 기회에 이번 이제 총선이라든가 앞으로 이 기회에 이 녹색당이 농업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더 나아가서 사회적 전반적인 문제, 아주 정책 방향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녹색당에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예. 농민 3권을 주장해야 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녹색당 정도 되면은 지금 단계에서 농민들의 어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그걸 권리로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로 인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촌이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 하셨지만 완전히 지금 망가지고, 더 이상 좀 더 가다가는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농사 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살아갈 수 없고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공장에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로 나가서 공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농민당이 필요했습니까?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뿐만 아니고 도시에 있는 빈민, 또 일반 도시 소비자들한테 이것을 설득시키고 같이 함께 나가자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워낙 여러 가지로 이제 어수선하고 또 뭐 망가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대안적인 이런 노력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대안교육, 또 의료 보건 건강 분야에서는 뭐 대체화. 근데 이 정치 분야에서 진보 정당이 아니라 진보 정당을 넘어서 대한정당이라는 말이 나오고, 유일무이한 대한정당이 녹색당이다. 이런 자타가 공인하는 이런 정당으로서 발돋움되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다, 온 마음이 다 행복하고 소박하게 살 수 있는 길, 꿈 같은 나날들 한가득 설레임, 함께 웃고 함께 기쁜 녹색의 같이, 녹색당이야 행복은 모두의 길은. 오, 9번을 뽑았습니다. 모양도 잘 만들어졌고
굉장히 농산물이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멀리서는 기침 기관대 쪽에 있습니다. 남은 것은 빛도 믿고 이 세상에 지어먹을 농사가 하나 있어. 여의도의 아스팔트